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교육청 주관 2021 대입 수도권 수시모집 수도권대학 진학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수도권대학에 해당하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다음에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그 다음에 홍익대 중심으로 대학별 수시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맡을 선생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입 진로진학지원단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대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영준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았던 대전고등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지금 강의 듣고 계실 텐데 듣는 만큼 보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제가 맡은 부분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받았듯이 오늘은 저는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총 7개 대학에 대해서 지원 전략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필요하신 부분은 꼭 좀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중앙대학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집 인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갈 때 모집 인원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예치능계열 모집 단위가 일부 과에서 100% 모집 단위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중앙대학교에는 일단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 논술 세 가지 그 트랙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명이 감소를 했고 추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70에 비교과 30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비교과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전원 만점을 줄 것으로 지금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교과 60에 서류 40으로 들어가는데 이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얘는 교과라고 했는데 왜 서류를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심하셔야 될 것이 이게 교과냐 종합이냐라는 것을 나누는 것은 100% 전형 요소 중에서 50% 이상을 무엇으로 보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 내신 성적을 60% 보기 때문에 서류를 본다 할지라도 일단 50% 이상 교과가 들어가니까 학생부 교과로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앙대학교 대표 전형 2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탐구 다빈치형, 그 다음에 탐구형이 나와 있는데 인원수는 이렇게 좀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대학 7개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 추천서를 받는 대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은 마찬가지로 지금 비교과가 20%가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는 전원 만점을 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특이한 점은 인문계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탐구 과목을 평균 점수를 지금 주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의학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위 한 과목을만 일단은 최저로 본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디테일하게 지금 보라고 지금 놓은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만 한번 보시자면, 자, 일단 이게 학생 교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추천인데 학교장 추천인데 물론 추천은 안 뽑는 과는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다빈치하고 탐구형이 있는데, 자, 느낌만 보세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자, 보이시죠? 1점대 중반에도 후반 정도. 추천 같은 경우에는 교과보다는 살짝 높죠. 그리고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2점대 중후반에서 지금 3점대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탐구형은 그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흐름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각 전형에서 지금 나오는 일단은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가 존재를 합니다. 최저가 존재하는데 그 최저가 작년에 낮춰졌어요. 재작년 대비 작년 최저가 낮춰지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 통과율이 약 40% 초반이었는데 작년에는 50%로 일단 늘어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저께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은 뭐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돌린다. 뭐 그리고 뭐 절대 쉽게 안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50%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작년에 실질 경쟁률이 인문계는 5.2대 1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최대를 맞춘 애들이죠.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6.3대 1로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아마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원여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의 충원율이 제일 높아요. 항상.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고 나서 자기소개서 내고 나서 기다리다 보면은 일단 합격을 하는데 학추 내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학교에서 걸러져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걸러지다 보니까 일단 한번 걸러진 애들이 오다 보니까 일단 성적 자체가 높고 그리고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많이 중복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네, 그래서 충원율이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포스트잇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잘 봐주시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대전 시내에서 특목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청에 그 자기 학교 작년도 그 입결 자료를 제공한 학교들의 그 모든 평균을 지금 한번 내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 특목고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제시한 그런 점수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학추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학교에서 제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로 가면은 인문이나 자연 둘 다 지금 보시면은 중앙대에서 제시한 것, 중앙대 자 숫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다 2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 시내에서는 지금 보면은 중앙대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살짝 높아요. 커트라인이. 물론 특목고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이 발표된 게 그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것도 걸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일단 그 지역적인 특색 그런 것도 일단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이런 전형 자료만 믿고서 일단은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요 자료는 담임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어느 등급의 애들이 중앙대학교에 많이 합격하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좋다. 물론 다빈치나 탐구형이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을 막 이렇게 본다라는 게 아니고 이 대전 시내에서는 요 정도 등급대 애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과 활동이 중앙대에서 먹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제일 많이 중앙대학교 지원하는 애 중에 제일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다빈치 쓸까요, 탐구형 쓸까요인데 그거는 아마 지금 중앙대학교 궁금해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로 묻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전형 설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다빈치나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가 모든 영역에 골고루 20%씩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역보다 점수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빈치나 학교장은 통합 역량을 보는데 탐구형이나 소프트웨어에서는 통합 역량이 없죠.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전공적 합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탐구 역량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합 역량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탐구 역량은 뭐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죄송합니다. 통합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다빈치에 나와 있는 건데 다양, 뭐 예술, 문화, 체육까지 다양이죠. 그러니까 다빈치나 학교장 추천은 골고루 잘하는 애를 뽑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를 좀 잘하는 애들, 거기다가 또 전공적 합성까지 들어가서 전공에 대한 뭐 과목을 이수했고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뭐 전공에 대해서 네가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까지도 본다라는 것을 일단은 전공석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면에서도 지금 성적이 저기 다르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지원을 하실 때에도 이걸 꼭 참고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평균 등급을 보시자면 당연히 학교장 추천이 제일 높고요. 탐구형이 제일 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빈치는 다방면, 탐구형은 전공 관련 교과 두학을 나타내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학생부에 드러나는 학생을 뽑겠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자면 다시 한번 뭐 또 얘기하면 좀 지루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탐구형이 일반고가 안 되나, 물론 탐구형 같은 경우에 특목고에서 많이 지원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구형에서 가장 많이 뽑히는 학생들은 일반고입니다. 물론
그 비율로 따지면 좀 작지만 일반고가 안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학생부가 다빈치보다는 탐구형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뭐 꼭 그렇게 피하지만 마시고 탐구형도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대 인기학과는 학과 적합성이 되게 세야 되겠죠.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하 적합성으로 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한번 경희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 전형이 없어요. 교과 전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의 인원이 조금 축소가 됐고, 정시가 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의학 계열이 작년에 30분이었는데 25분으로 좀 변화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의 대표 전형이죠. 일단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아가지고 2단계에서 70에 면접 30이 들어가고요. 고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50명 줄었는데 교과 정량 반영을 합니다. 여기에 서류 70이 들어가고요. 근데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어요. 인문 2, 자연 셋, 예체능 하나 이렇게 추천 인원 지원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안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지원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고교연계 전형으로 일단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지원자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라는 것을 매년마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가치로운데, 여러분 이게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금 일단은 빨간색이 뭐냐면 지원한 학생들이고요. 검정색 동그라미는 그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자, 고교연계 전형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지원한 학생들이고 검정색은 그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인데 어때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는 다른 지금 과들인데 어때요? 네, 지금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지원자의 폭도 넓고 합격자의 폭도 굉장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고교연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두 개 모두 조일합니다. 자,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 일단 한번 걸러지죠, 고교연계는. 그래서 학교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 설계 자체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성적보다는 그 과목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비교과가 얼마나 충실하냐라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전 시내 한번 결과를 보자면 고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1.71에서 1.76 정도를 해가지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이 2.1에서 2.16,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그런 좀 성적은 이게 합산돼서 나오고요. 이 정도에 있는 애들은 특목고일이나 자사고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무시하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보고서 저는 일반 군대도 불구하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수학과가 5등급도 붙었는데 저 4등급이니까 갈래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일반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전 시내에서는 그래도 2.1 정도는 나와야만 일단 합격 가능하다. 최소한 이 정도 등급의 애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지원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면 되겠고요. 논술을 한번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인문계가 한 명도 없네요. 자연계는 한 명 지원했고요. 예, 뭐 그냥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거 네오르네상스 전형 설계인데,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일단은 이 세 가지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중에 하나만 부합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뽑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이게 설계 아닙니까? 인재상이고, 내가 외국어를 잘하는 세계인 쪽인가, 아니면은 내가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창조인 쪽인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 다음에 그걸 자기소개서에 녹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르네상스 전형은 면접이 있으니까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인데, 이게 보시면 면접으로 가니까 이게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이 사라지고 인성과 전공 적합성만 지금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솔직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뭐 사이코패스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여기는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전공 적합성의 싸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희대학교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 당해년도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잖아요. 뭐 코로나도 있고 물론 너무 막 이게 너무 세서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있고 요즘 홍수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을 한번 잘 고민을 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건 고교연계 전형인데 고교연계 전형은 일단은 아까 네오르네상스하고는 일단 인재상 자체가 어때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리더십 인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규학생 부회장 이런 것들 한 애들을 좀 더 많이 뽑겠다. 왜 이런 애들이 더 나은 사회를 건설에 헌신한 아이들이니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전형은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서류평가에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교과 성적으로 보는데 이 교과 성적에서 이제 보시는 게 인문계는 국영수사만 보고 자연계는 국영수과만 보고 예체능은 국영만 본다라는 거 이런 것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인문계인데 과학을 못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쓰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자면 고교연계 같은 경우에는 네오르네상스보다 평균 등급이 높고 충원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교연계가 네오르네상스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교연계는 고3만 지원이 가능해요. 이거는 메리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오르네상스는 활동의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고 고교연계는 내신의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는 특목고가 별로 지원을 못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학교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일단은 모집 인원의 차이인데 교과 전형은 좀 감소를 했죠. 71명 감소했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 종합 전형에서 서류형이라는 게 하나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보는 전형이 지금 신설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교과 전형에서 이게 원래는 외국어 대학교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가 있었는데 최저를 없앴다가 다시 올해 부활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입결 자리에 반영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만 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세부 전형으로 가보자면 일단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90에 비교과 10인데 이 비교과 10은 아직 외국어 대학교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발표는 안 했지만 비교과는 만점을 준다고 일단 입학사정관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8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논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여기서 비교과 3% 들어가는 거 만점 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이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나온 게 새로 나온 서류형인데 논술에서 인원 떼고 면접형에서 인원을 떼가지고 서류형을 지금 만들어서 368명을 뽑습니다. 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2단계에서 면접이 30% 들어가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 100으로 학생부와 자소서만으로 일단은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교과 전형에서 올해 최저가 들어갔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논술 전형에서의 최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작년에는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종합전형 책 자료를 보시면 계열 적합성으로 아예 바꿨습니다. 물론 외국어 대학교 측에서는 작년에도 전공 적합성으로 써 있었지만 계열 적합성으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올해부터는 이걸 대놓고 계열 적합성으로 바꿨다라는 거, 이걸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실제로 일단은 외국어 대학교가 작년까지는 전공 교수님이 어떤 서류나 아니면은 면접 평가에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없앴대요. 아예 이제 전공서 교수님이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 유사학과 교수님들이 그 면접에 들어가고 서류를 평가하시는 걸로 일단은 시스템을 바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입학사정관들이나 아니면은 위촉사정관 모두에게 그 계열 적합성이 있는 애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예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A라는 학생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활동을 80 정도 했다. 근데 B라는 학생은 1, 2, 3학년 때 전공 적합성은 떨어지는데 계열적으로는 비슷한 활동을 90 정도 하다가 3학년 때 전공을 돌려가지고 이 활동을 90 정도 했다라고 보면은 예전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전공 적합도가 높은 아이를 뽑아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아이보다는 일단 활동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계열만 비슷하면은 B라는 학생이 합격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학년, 2학년 때 유사 계열에서 일단은 뭐 이렇게 활동을 신나게 하시다가 3학년 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공을 바꿨더라도 만약에 계열이 비슷하다면 일단은 인기학과도 일단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유사 계열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냥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다가 3학년 때 이게 바뀌어도 예를 들어 뭐 좀 소수 언어과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마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공 관련된 활동보다는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한 활동을 열심히 했냐라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쪽으로 지금 전공 설계가 바뀌었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작년에는 무조건 면접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과 그 다음에 서류형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면접형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똑같습니다. 뭐 계열 적합성 보고 인성 발전 가능성 보는데 중요한 것은 굳이 나눴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서류형 면접형인데 굳이 면접형 나눴다는 거는 면접형에서는 면접을 더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신 등급 그러니까 입결 자료가 지금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비공식적인 입결 자료를 봤을 때 그 입결 자료보다 커트라인이 좀 낮더라도 만약에 이 학생이 활동이 괜찮고 면접에서 좀 뭔가 좀 역량이 있으면은 나는 뽑아주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지금 얘기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작년 같은 경우에 30에서 40% 정도의 학생들이 면접으로 일단은 당락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 그런 흐름이 이 면접형에서는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서류형은 이게 왜 만들었겠어요? 면접에는 조금 이게 면접이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면접이 없어진 건데 면접은 조금 못한다, 즉 말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적이 좋고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 같은 면에서 비교과가 좀 잘 돼 있으면은 뽑아주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윈윈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신 등급이 작년 입결 자료보다 좀 떨어지는데 말은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뭔가 좀 이렇게 임기응변이 뛰어나. 그러면은 면접형으로 가면 되고, 나는 입결 자료는 내가 충분히 괜찮은데 내가 좀 말을 잘 못해. 그럴 경우에도 서류형으로 쓰면은 학업 역량에 좀 더 가중치가 있으니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롭게 나온 거고 면접을 강조해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입결 자료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성적이 안 되더라도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면접에 자신이 없다면은 올해 아마 이제 입학사정관이 얘기하는 걸로는 아마 작년도 입결 자료가 이 서류형 쪽에 가깝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입결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서류형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신설됐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예, 무조건 성적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입결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외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회의 땅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 언어 같은 경우에도요. 1, 2학년 때 중요 뭐 이렇게 활동 없더라도 3학년 때 만약에 관련된 활동이 뛰어나면은 뽑아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전 시내에서 인문계하고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하고 글로벌 캠퍼스 입결 자료 참고로 넣어봤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시립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는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준공립대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죠. 점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논술 전형에서 지금 인원수가 41명 감소했고 논술 전형이 일괄 전형으로 변형이 되었다. 그래서 논술 60에 뭐 교과 40으로 뽑고 있고 전학년 정교과 등급 반영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게 다른 대학하고 다른 게 뭐냐, 교과 전형을 보시면 다른 대학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수형 4를 보고 자연계는 뭐 국수형 과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인문계도 국수형 4, 자연계도 국수형 과 일단 본 상태에서 그 외 과목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과목을 다 본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요 교과만 잘하고 조금 뭐 좀 이렇게 마이너 교과를 좀 막 뭐 예를 들어 5등급 맞고 이런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죠. 서울시립대에서는. 그러니까 고르게 다한 애들이 일단은 교과 전형을 지원했을 때
좋다라는 거. 이거는 종합전형으로 가서도 일단 그게 영향을 줍니다. 종합전형에서도 서울시립대는 자기 전공과 관계없는 과목도 잘했나 못했나를 파악을 해요. 그거 명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종합전형에서 면접이죠. 면접의 비중이 다른 데는 얼마였어요? 30이었죠.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무려 50%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숫자만큼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60에 교과 40으로 보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시립대에서는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화상 면접 방식 도입한다고 일단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뭐 봉사활동, 실적 미반영한다. 이거는 뭐 다른 대학도 다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발표했던 입결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1.66 정도 평균 나오고요. 그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69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하셔야 될 게 서울시립대는 이게 Z점수, G점수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등급이 좀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불합격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신 등급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높게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평가에서의 일단은 요소는 일단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으로 하는데 각각의 일단 비중이 50% 정도 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서울시립대 만약에 지원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응시하실 경우에는 면접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표는 이 표인데 이게 뭔지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모집 단위별 인재상인데 서울시립대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모든 대학들 중에서 과적성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를 지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인재상을 확인하시고 그 인재상에 맞게 내 학생부가 들어가 있는지 최소한 내 자기소개서는 여기 맞춰서 써야겠다라는 걸 지금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의 어떤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국사학과를 만약에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자, 역사 과목 잘해야 돼. 그리고 교과 언어 영역 잘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내가 손실이 있으면은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자소서 1번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뭐 화학공학과 쓰면은 기초과학하고 수학, 공간정보학과 썼을 경우에는 수학, 물리, 지구과학 그리고 지리, 그 다음에 뭐 외국어 능력 이런 과목을 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과목은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갔을 경우에는 공간정보는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능력,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자기소개서의 3번에다가 의도적으로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만약에 시립대를 원하신다면 인재상을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자, 서울시립대는 다른 대학과는 좀 달리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그런 그 입결 자료를 그 고등학교 종류별로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가치로운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자사고하고 특목고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단은 평균 등급, 합격자 평균 등급과 자사고, 그다음 특목고의 합격자 평균 등급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합산이 된 평균 등급 자료를 보시고 나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서울시립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최소한 서울시립대보다 더 상위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일반고가 내신 등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로 갈수록 내신 등급이 좀 낮아지고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면접이 만약에 강하면 종합전형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50%니까.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과적성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서울시립대는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에서 제시하는 핵심 교과를 얼마나 잘하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과별 인재상을 꼭 청구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전과목 따본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건국대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생활 차상위 전형에서 일단 서류 70에 교과 30으로 뽑고 있고, 작년에는 보시면은 뭐 다른 대학,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인문계는 국수영사를 보고 자연계는 국수영과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다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국사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성적이 올라갈까? 아니면 성적이 떨어질까? 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졸업생의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되니까 졸업생한테 좀 불리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대신에 이제 현역들한테는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종합전형은 일단은 자추, 학추, KU 자기추천 전형, 그리고 KU 학교 추천 전형, 이 두 가지가 일단 메이저 전형이에요.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이고 면접이 들어가는데,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70에다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죠. 이게 30%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둘 다 최저는 없습니다. 논술은 논술 100으로 뽑고 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정성적 종합적인 서류평가를 한다. 우리는 안 보는 거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인데, 지금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소 반영을 보시면 학업 역량이 20, 그 다음에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30이에요. 그러면 학교 추천 같은 경우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추천이 30인데 학교 추천 20이에요. 그러면은 전공 적합성을 자기 추천에서 많이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 추천에서의 커트라인이 높을까 낮을까? 그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추천하고 학교 추천인데, 자기 추천 전형에서의 내신 등급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최저 한번 보십시오. 최저는 이제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이죠. 굉장히 폭이 넓죠. 굉장히 3에서 5까지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2에서 6까지 들어가고요. 폭이 넓고, 그 다음에 평균 등급도 2에서 3 정도 되는데, 학교 추천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지금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까지, 그리고 최저도 폭이 좀 조밀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국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 모집 인원에 제한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원 그냥 원하는 대로 일단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추천 전형이 자기 추천 전형에 비해서는 일단은 커트라인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자 인력 풀로 본다면,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에서 3등급 정도, 활동이 우수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지원을 하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등급이 지원을 하고, 특목고는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는 특목고가 자추에서 한 20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의 평균 등급은 5등급 이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을 봤을 때 일단은 3개년도 자료가 점점 학추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자추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만약에 흐름이 계속된다면 학추는 조금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도 있고, 자추는 커트라인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신 상태에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추천은 일단 재학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90% 이상이 일단은 일반고 학생들이 지금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이 70% 정도 합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원 비율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추천은 학업 역량, 자기 추천은 전공 적합성, 꼭 참고하십시오. 자, 일단 동국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두드림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소프트웨어 전형이. 근데 이것이 이제 올해는 두드림 전형으로 일단 편입이 되면서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신설이 됐고, 64명을 모집을 합니다.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 멀티미디어학과고요.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원수가 좀 늘었죠. 그래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 609명을 지금 일단은 합쳐서 지금 뽑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고, 학교장 추천 인재는 교당 5명, 인문 3, 자연 3 이내에서 5명 뽑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4명이었죠. 합 4명이었는데 1명 늘었어요. 요거에 이제 입결 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종합전형은 대표 전형, 두드림 전형,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는데, 두드림 전형을 포함한 이 전형들은 단계별 전형이고 면접이 30% 들어가지만, 학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단 서류 100으로 일단 뽑고 있고요.
논술에서는 뭐 일단은 뭐 봉사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만점을 주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네. 자, 평가물별 평가 배점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두드림 전형과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 동기가 15점이었는데 이게 10점으로 일단은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5점이 어디로 갔냐? 전공 적합성으로 갔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무려 5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15점에서 10점으로 갔는데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이쪽으로 갔죠. 자, 보시면은 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전공 수학 역량,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을 많이 본다고 얘기하고 있고, 학교장 추천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은 30%인데 반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40%로 평가 비중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 결국에는 입결 자료를 봐도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두드림보다는 좀 점수가 높은 애들, 내신 커트라인은 높은 애들이 올 것이고, 두드림은 내신 성적은 학교장 추천에 비해서 조금 낮더라도 일단은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활동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냐라는 것을 주로 본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동국대는 기본적으로 과적성을 많이 봅니다. 예, 아까 외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적 합성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과적성 확실하게 본다고 했죠. 동국대도 시립대만큼은 아니지만 과적성을 많이 보는 대학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균 점수를 보시면 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8이고 충원율이 64%였는데 학추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점이니까 높죠? 예, 높고 충원율도 183.5%로 높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상대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학생부의 이제 전공 적합성인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동국대학교의 뭐 메이저 학과죠. 가장 인기 있는 경찰행정이나 미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과에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에서 전공 적합성이 되게 높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꾸준하게 일단은 전공 적합성이 가야만 이 학과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다. 왜냐면 지원자 풀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고요. 반대로 이제 불교라든가 북한학이라든가 바이오 환경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노림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활동이 이쪽 관련해서 별로 없더라도 3학년 때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뭔가 성과를 보인다. 아니면 2학년 후반부터 제일 좋은 건 그렇게 만약에 설계가 되어 있다라면은 학생부 전공 적합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승부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두드림은 전공 적합입니다. 학추는 교과와 비교과가 균형을 잡혔을 때 지원하는 게 유리하고요. 두드림은 일반고 합격 비율이 78.1%이고 학교장 추천은 90.2%가 지금 일반고에서 지금 뽑히고 있어요. 자, 불교 추천 면접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교 전형이 있어요. 조계종 만약에 엄마나 뭐 할아버지 친인척이 만약에 조계종을 다닌다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조계종 주지 스님의 그 추천서를 받으면 불교 추천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녀도 되고요. 교리 같은 거 물어본다고 했는데 교리도 기본적인 교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불교 추천 전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자소서 문제가 있는데 이 동국대학교가 작년도에 자소서 4번이 뭐였냐면 너 대학 와서 뭐 할래? 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뭘로 바뀌었냐면 너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뭐야? 동기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건데 이게 왜 들어갔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은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갔죠. 그래서 물론 내신 뭐 등급은 반영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동기 부분에 녹여 넣기를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이 과목을 예를 들어 물리 2를 선택했다 아니면 뭐 진로 선택으로 뭐 선택했다 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풀어 쓴다면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적성고사가 세종 캠퍼스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올해 이게 없어지면서 이 적성고사 인원들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 지금 흩어지면서 좀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라는 거. 작년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6, 7, 8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7, 8, 9 이런 느낌으로 지금 최저가 완화됐죠. 최저가 완화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예, 입결 자료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최소한 유지는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종합전형에서 보시면은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종합전형에도 존재를 합니다. 예, 이거 명심하시고요. 미술 우수자 전형이 따로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홍익대학교의 특징이죠. 미대가 굉장히 세다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 입결 자료에도 미대는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꼭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어요. 네, 홍익대학교의 일단 교과 우수,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일단 입결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등급이 교과 우수 같은 경우에는 1점대 중반에서 2점대 초반에 물론 얘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지금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학교생활 우수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일단은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반으로 지금 일단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저로 문 닫고 들어온 애의 점수도 일단은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술 우수자 전형도 보셔야 될 게 내신 등급이 생각보다 높아요. 예, 평균 등급도 2등급대가 많고요. 그리고 최저 등급도 3등급대, 4등급대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홍익대학교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익대학교 참고점, 종합전형에 최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합격 컷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7개 대학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대전고등학교 박영준 선생님께서 수도권대학교 2부로 각 대학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금 설명해 주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울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들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거에 초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조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학교가 좀 이렇게 오프라인 개학을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학별로 우리는 뭐 독서를 봐요 안 봐요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좀 독서 활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직 3학년 1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일단 생기부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만약에 독서가 부족하다면 독서를 최대한 늘려서 일단은 보강을 시키는 것이 어느 대학 그 대학에서 물론 독서를 중요하게 안 본다고 하는 대학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대학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최소한 1, 2학년 때만큼이라도 독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대학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대전고등학교 박영준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마찬가지로 한 2분 정도 쉰 다음에 충청권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대학별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